네, 허재현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백브리핑 진행할게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탈당했네요. 예,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갔네요. 예, 당의 부담을 주기 싫다 이러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더니 아무튼 그 이해 관계 충돌 이 논란이 어쨌든 박덕흠 의원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좀 밝힌 게 있는데, 이게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거 봐봅시다. 박덕흠 의원의 이제 가족회사, 주로 건설회사죠. 여기가 수의계약한 거 없다. 뭐 다 경쟁 입찰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죠. 예? 그래서 이준석 뭐 이런 애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다 경쟁 입찰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옹호하더라고요. 근데 박덕흠 의원의 가족들의 명의로 돼 있는 이 건설 회사들이 실제로는 수의 계약으로 입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발견이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자회견조차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 보도가 있더라고요. JTBC의 최수영 기자가 9월 21일 날 보도를 했는데,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 계약을 여러 차례 따낸 것들을 확인을 했네요. 2010년부터 좀 살펴봤는데 수의 계약 1건, 그리고 제한 경쟁 입찰 4건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이 중 4건의 수주 시기가 박덕흠 의원이 LH를 감시하는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와 겹친다고 합니다. 수의 계약이란 건 이제 그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 한 곳만 선택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고요. 제한 경쟁 입찰, 이건 뭐냐? 입찰을 하긴 하는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 경쟁률이 낮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덕흠 의원의 가족 그 경영 그 회사가 이 수의 계약이랑 제한 경쟁 입찰로 따낸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5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규모로 치면 47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1,000억, 2,000억 이런 것들을 가족 기업이 수주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최소 못 잡아도 25%, 30% 이상 또는 많게는 50% 가까이는 거의 수의 계약 또는 제한 경쟁 입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뭐 공개 경쟁 입찰해서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H 지금 요 수의 계약 요 문제를 떠나서 또 요것도 문제예요. 박덕흠 의원이 자기 가족 건설 회사들 관련한 주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백지 신탁을 했다고 밝혔잖아요. 그런데 백지 신탁 할 때 액면가를 크게 웃도는 평가액을 써서 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 박덕흠 의원이 백지 신탁할 때 애초에 처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래요. 박덕흠 의원이 그 농협에다가 이제 자기 그 해영건설, 자기 이제 가족 기업이에요. 그거 이제 주식을 14만 7천 주를 농협에다 백지 신탁을 했는데, 이때 써낸 주당 평가액이 4만 2천 원이었다 그러네. 근데 이게 원래 액면가는 5천 원밖에 안 하던 거래요. 그 8배가 넘게 평가액을 써서 낸 거죠. 이거 말고도 원화종합건설, 요거 주식도 액면가가 원래는 1만 원인데 이것도 4만 2천 원 정도로 써서 내가지고 그렇게 백지 신탁을 했다 그러네요. 이런 거 말고도 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랄까, 이 액면가 그대로 동일한 평가액을 이제 기입해가지고 백지 신탁한 거는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백지 신탁 하긴 했는데 이게 왜 안 팔렸냐 사람들이 약간 의심을 했잖아요. 백지 신탁 하긴 한 건데 왜 안 팔려? 알고 봤더니 엄청 비싸게 서서 냈네. 이걸 누가 사? 그러니까 이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이분도 뭐야? 가훈이 정직인가? 왜 이렇게 꼼꼼하셔? 재테크가? 요즘 이분 뭐야 생긴 게 이명박 대통령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냐 이런 그림 같은 거 페북에 많이 돌아다니던데. 그리고 황희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약간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기억하기로는 이 박덕흠 의원이 이런 걸로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대요. 뭐냐면 전국 각지에다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관에서 발주하는 여러 토목 건축공사들 이런 거를 위법한 방식으로 수주해가지고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피의자들 조서에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진술된 적이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수사가 굉장히 많이 덮였었대요. 네.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의 일이라 그러네. 이분이 박덕흠 의원이 지역구가 공교롭게도 충북 옥천 영동을 지역구 여기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어머니 태어나신 곳이죠. 뭔가 좀 이상하게 보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왜 겹칠까? 이러면서 그죠? 황희석 민주당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한겨레 오승훈 기자가 이거 특정 보도했었죠. 박덕흠 의원의 요 문제를 가족 기업의 문제를 한겨레 오승훈 선배 얼른 연락해 보세요. 황희석 최고위원한테 이거 언제 파악하셨던 건지 한번 요것도 추가 취재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취재할 여력이 이제 없습니다. 지금 취재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 같아서면 제가 취재하고 싶은데 우리 한겨레 오승훈 선배께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제3자 명의로 이렇게 관급 공사를 수주를 많이 했는데 수사선상에도 올랐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가 덮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오승훈 선배 한번 잘해보세요. 자,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여러 문제 좀 더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주말에 제가 진행하는 시사바리스타 라이브에서 좀 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뉴스백 브리핑 2부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준비한 소식은 이겁니다. 한국기자협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냐? 이번에 말이죠. 한국기자협회가 무슨 행사 같은 거를 하나 열었어요.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다 아는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미디어 비평지 같은 건데,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보진 않고 그냥 언론사들만 보는 그런 신문이에요. 이게 이번에 2000호가 발행이 됐나 봐요. 1964년에 그때부터 이제 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어목했던 시기죠. 어목했던 시기인데 그때부터 한국 언론의 어떤 감시자로서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1975년에 한번 좀 강제 폐간되기도 하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2000호 기념식을 했어요. 2000호 발행 기념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도 좀 보내고 했나 봐요. 그런데 기자협회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답게 만드는 힘은 기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성찰과 비판을 통해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보가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젠틀한 방식으로 기자협회에 경고한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사의 형태를 띤 경고 언론인들에게.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힘은 기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아니 이거 기자들이 이걸 몰라? 그런데 이걸 콕 집어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한국기자협회가 이거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기자협회의 기자협회장이 김동훈 회장이거든요. 저희 한겨레 선배인데 이분이 약간 유체이탈식의 예, 연설을 이날 했더라고요. 그 행사장에서 뭐냐? 언론은 개혁이 가장 시급한데 언론 스스로 가짜 뉴스와 정파적 보도를 걸러내야 된다. 언론 개혁을 열망하는 1만여 기자 회원들의 목소리와 시대적 소명을 기자협회가 충실히 담아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아니 지금 기자협회가 제일 문제인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먼저 반성하는 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유체이탈 논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지금 한국기자협회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냐면 보세요. 중요한 사안에서 최근에 사안마다 국민이 아니라 기자들 이익만 대변하는 행동과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그래놓고는 뭘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그건 우리가 할 소리죠. 니들이 할 소리는 아니죠. 선배 김동훈 회장 이분이 한겨레 저희 선배예요. 한국기자협회장. 뭐냐면 보세요. 지금 그 얼마 전에 한동훈 검사가 KBS 법조팀 그 채널A 이동재 관련해서 뭔가 그 유착관계 의혹 보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KBS가 약간 일부 부적절한 보도를 해갖고 오보를 하루 만에 인정했어요. 그런데 KBS를 고소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그것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는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바로 며칠 전에 MBC 스트레이트 팀 국회의원들 그 부동산 문제 보도한 거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스트레이트 팀을 고소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는 침묵한단 말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이 SBS 고소한 거는 고소하자마자 한국기자협회가 하루 만에 비판 성명을 냈어요. 고소 처리하라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에? 왜 이렇게 정파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한국기자협회가? 아니 무슨 뭐 정파적 보도를 걸러내는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라고 김동훈 회장이 얘기해놓고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정파적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언론을 언론답게 만드는 협회가 되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처럼 보냈는데 제가 볼 땐 이거 축사가 아니고 충고예요. 정신 차리세요. 좀 아픔이라는 촉각을 좀 다시 세워보십시오. 기자들이. 제가 이래서 한국기자협회 같은 거 가입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한겨레 다니면서 10년간 가입을 안 했어요. 쓸데없는 조직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지금 KBS 법조팀이 뭐 법정 제재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도가 나오고 그러던데. 아니 그래요. 뭐 오보 냈으니까 뭐 징계 받을 수 있죠.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오보를 낸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오보를 제작진 스스로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그런 용기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KBS가 당시에 그거 하루 만에 오보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예. 많은 세계의 권위 있는 언론들이 오보를 내면 바로바로 그 사실을 알리고 공개해요. KBS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SBS 같은 경우 보세요. 정경심 교수 그 표창장 관련해서 오보를 내고도 몇 개월간 버티다가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하는데도 그죠? 예, 경징계 같은 거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과 안 하잖아요. 국민한테. 조중동이야. 뭐 오보 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얘네들은 실수라고 지적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고 말이죠. 근데 한국기자협회가 이제 조중동 기자 회원들이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김동훈 회장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뭐 제대로 이 단체를 이끌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제가 그거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냥 협회장 그냥 그딴 거 때려치우세요. 예. 한겨레 출신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선배? 한국기자협회 문재인 대통령의 쓴소리를
축사로 착각하는 거 짚어드리고 싶어갖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함께 해주세요. 내일 금요일날 긴급하게 우리 랜선 시위합니다. 랜선 시위 함께 해주세요. 어떤 랜선 시위냐? 9월 25일날 국회에서 긴급하게 검찰청법 등 시행령 꼼수를 부려가지고 검찰 수사권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그런 그 독소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청원 올리고 제가 리포액트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행히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긴급하게 이거 대책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차관회의 열리기 전에 이 부분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9월 25일날 국회에서 긴급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민주시민들 긴급하게 랜선 시위로 함께하고 제가 국회 앞에 나가가지고 대표적으로 1인 시위 하면서 라이브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랜선 시위로 함께 합시다. 한 1만 명 정도만 연인원 1만 명 정도만 랜선 시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9월 25일 오전 11시에 함께 할 거니까요.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요. 자, 랜선 시위 말고 오프라인으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ripoact@한메일.net으로 참여 신청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리포액트를 통해서 제가 공지사항 올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십시오. 자, 허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 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 기자도 응원해 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